이집트에서 한국의 삼성과 초대형 투자를 진행할 계획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수에즈 운하를 처분해 국가의 주요 산업을 진행한다고 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한국 주변 국가들을 크게 놀라게 했는데, 이는 한국 기업들의 독보적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알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한 일본의 경우 정반대의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현재 이집트에서 이러한 주장이 나온 배경이 무엇이며, 빈살만 이후에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더욱더 이러한 투자나 사업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집트는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와 비슷한 맥락으로 삼성과 협력한다는 데 관심을 모으며, 일본 일부 채널에서는 이러한 맥락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우선 이집트 정부는 현재 수에즈 운하 산업단지 개발에 한국과 적극 협력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이집트에서 최근 한국에 도움을 청하는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집트가 한국을 신뢰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 한국은 이집트와 방산을 하기 때문이죠. 모두가 알다시피 K방산의 가치는 단순히 무기 사업을 하는 것과는 별개의 플러스 알파 의미를 갖습니다. 상대 국가의 무기를 구매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어 고도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실제 인도는 가성비 무기를 중시하지만 중국과 국경에서 대치 중이므로 중국산 무기는 애초에 배제됩니다. 반대로 미국은 중동이나 중국, 러시아와 커넥션이 깊은 국가와 무기 거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산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한국 자체에 대한 엄청난 신뢰가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이집트와 방산 시 수출입은행에 차관이 동원될 것이므로 상호간 신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집트에서 수에즈의 지분까지 팔아 한국에 투자를 하려는 맥락은 사우디 케이스가 참고가 되는데요. 21년 10월 당시 압델 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이 수에즈 운하청 투자 MOU를 한국과 진행하려 한 것은 한국의 독보적인 기술은 물론이며, 이것은 이집트에 매우 심각한 고민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집트는 전 세계 물동량의 35%가량을 담당하는 수에즈에서 매년 수조 원가량을 벌어들입니다. 2022년의 경우엔 코로나가 끝이 나고 물류가 서서히 풀리는 동시에 운임도 급상승했기 때문에 수에즈 운하는 약 80억 달러, 10조 원가량의 수입을 올리면서 역대 최고의 수입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 운영권을 일부 외국에 판매를 구상하고 있는데, 이 자금으로 한국 삼성중공업에 투자를 가시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현지로부터 들려온 것입니다. 오사마 라비 수에즈 운하 관리청장은 삼성중공업과 수에즈 운하 조선소 건설을 언급한 상황인데요. 오사마 청장은 수에즈 운하의 운영을 외국에 지분을 팔고 운영을 좀 더 활성화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그 자본으로 한국 삼성과 함께 국가적 기간 산업에 투자할 의향을 보인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이렇게 자금을 확보하고 투자를 진행하는 건 사우디와 비슷한 맥락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사우디는 최근 빈살만 왕세자가 네온시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국면이고, 그 가운데 동북아에서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이렇게 전면에 나선 이유는 매우 절실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석유 부국이 뭐하러 새로운 부가가치를 올리려고 하느냐 지적하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지금까지 사우디는 미국과 함께 원유 패권 가운데 안정적인 수입으로 부국이 되었으나, 이제 미국은 점점 친환경으로 전환하면서 미국의 셰일가스를 최대한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 사태로 미국은 유럽의 고객을 다수 확보했고 사우디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미국의 공조가 깨진 것은 이와 같이 미국조차 뒤통수를 치며 각자 도생 국면이 됐기 때문이죠. 사우디는 원유 패권이 저물 것이 가시화되었기에 더욱더 다른 산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 동북아에서 일본을 패싱하고 전격 한국과 협력하는 스텝을 보인 것입니다. 기술력도 한국이 앞서는 데다가 일본은 미국이 원하는 것만 사우디에 강요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집트는 관광 수입을 비롯해 수에즈 등 다양한 사업이 있지만 당장 미래 먹거리가 중요합니다. 사우디와 같이 패권 문제는 아니어도 미래 경쟁력을 잃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아프리카, 중동 등 화약고에서 국가 안보를 단단히 하려면 더욱 많은 재정이 필요하며, 국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 동력이 절실하게 추가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에즈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조선소를 그 프로젝트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수에즈 운하 관리청과 함께 조선소 건설을 가시화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일본 일부 채널에서는 매우 안타까워하며 비판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최대 조선소를 운영하고 조선업계 1인자였던 일본이 바라만 봐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2021년에 있었던 수에즈 운하 길막 사고의 원인이 일본 선사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집트에는 매우 안 좋은 인상을 주었으며 수개월간 보험사 측과 지리한 협상을 벌여야 했습니다.
역대급 길막 사고였던 일본 선사의 에버 기브노 사태는 이집트 수에즈 운하 가치도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다양한 국가들은 과도한 이용료에 비해서 이런 사고 발생 시에 방법이 없다며 불평이 쏟아졌다고 했고, 실제 수많은 배들이 수에즈에서 다시 희망봉으로 엄청나게 우회하는 초유의 사태가 났던 것이죠. 여기에 이집트는 1조 원 정도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선사 측인 일본 쇼웨이 기생과 보험사 측은 난색을 표했고, 업계에서는 결국 협상 가운데 6천억 원 이하의 배상금이 지불되었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가운데 이집트 수에즈 관리청이 일본과 조선사업을 계획할 리가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집트가 삼성중공업과 조선소를 건설하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집트를 중동과 아프리카에 배를 납품하는 주요 조선업 허브가 되게 하려는 점입니다. 일단 조선업 자체가 종합공업이기 때문에 조선소가 생기면 모든 산업군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는 이집트의 일자리를 비롯해서 다양한 산업이 동시에 발달하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에 배까지 건조하게 되면 삼성중공업과 이집트가 동시에 배를 납품하는 허브가 되는 것이죠. 아프리카 주변 해역에서는 모잠비크 등 초대형 LNG 프로젝트 등이 연일 진행 중이기도 하며,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를 가진 국가로서 운행 중인 각국의 선박을 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배를 통과시키는 입장에서는 누구보다도 배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이집트 당국은 이제 배를 통과시키는 것을 뛰어넘어 건조하고 납품하는 단계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는 이집트 정부의 육성 정책과 100% 일치하며, 또한 한국 조선소 거점 마련 등 상호 간 이득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한국의 이러한 상생 정신은 아프리카에서 특히 높게 쳐주고 있는데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최근 아프리카 케냐의 경우 중국의 프로젝트 제안으로 몬바사에 유조선 터미널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애초에 사업 타당성이 매우 떨어지는 무리한 건설이었고 결국 채무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몬바사 터미널의 수익성은 낮았으며 결국 케냐는 막대한 빚을 지고 중국과 관계가 악화된 것이죠. 물론 중국은 항구나 터미널 등의 건설로 추후 군사 거점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했을지 모르나, 이처럼 아프리카의 수많은 국가들은 소위 채무 함정 외교에 빠져버렸다는 맥락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집트에서도 애초에 중국과는 무리한 건설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이집트 만년 역사상 최초로 피라미드에서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을 초청해 이집트 피라미드 상공을 에어쇼로 수놓은 것은 단순한 방산 이벤트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죠. 이집트 정부는 한국의 FA-50 경공격기를 계속해서 수입하겠다는 자세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 이러한 변화는 한국이 나토의 납품을 늘려가면서 더욱 시너지 효과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집트는 본래 시간을 끌기로 유명하지만 최근 폴란드에 한국이 수십조 원 무더기 납품을 하자 마음이 급해진과 동시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 브랜드가 신뢰를 얻어 다양한 산업군까지 영향을 끼친 것이죠. 피라미드 위에 태극마크를 그린 한국의 위상이 예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 다양한 방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집트의 주요 정부 제조, 육성 프로젝트의 활성화가 시급하며, 그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속속들이 수에즈 운영 당국과 협력하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는 물론이고 물이 중요한 국가로 담수화 사업도 절실한 국가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이집트의 해수를 끌어 담수화시키는 프로젝트에 진출하고 350만 명의 식수를 책임집니다. 사실상 국가 기관 산업이자 안보에 해당하므로 중요 프로젝트인데 역시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지난 10수년간 중국의 1대1로를 비롯해 일본의 모리셔스 유조선 기름 유출과 수에즈 사고 등 동북아의 이미지가 아프리카에서 퇴색되는 위기를 맞는 국면이 왔다고 분석합니다만, 이 와중에 한국만큼은 오히려 사업 기회를 만들고 신뢰를 주며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국가 방위부터 기관 산업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한국과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트래블2였습니다. 감사합니다.